예. 그 큰 스님들의 이 법문을 들어보면은 특히나 그 진제 스님, 얼마 전에 종정이었었던 진제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그 화두가 있는 자는 자신의 화두를 들고, 화두가 없는 자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이 화두를 들고 참선하시오. 그래갖고 화두가 타파되면은 어마어마 84,000 법문이 한꼬정이에 다 끼어질 것이다. 이 법문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10년간을 한결같이 한거나 동한거 할 때마다 약간의 그 안에 내용 안에 조금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쉽게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저기에 정상이 있다, 산이 있다. 저 산에 네가 직접 올라가 봐야 정상에 올랐는 그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 산이 있다는 것도 내가 가르쳐 줬고 저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느껴지는 그 희열감은 참 내가 말해줄 수가 없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깨닫게 되면은 깨닫는 그 순간에 막 그 항아리 밑둥이 쫙 깨져갖고 물이 쫙 흘러 빠져나가는 그런 시원한 놈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 이거네 하고 탁 느꼈을 때 그 카메라 작용에 의해서 장미꽃이 쫙 피어나지 않습니까? 봉오리에서부터 활짝 피어나는 한순간에 쫙 피어나는 그 느낌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산에 올랐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희열감, 깨달음 얻었을 때 밑둥이 깨지든지 장미꽃이 깨지든지 그 느낌은 그 각자의 목이잖아요. 깨달았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느 문자로 통해서 말해줄 수가 없다. 저기에 산이 있으니까 저 산을 올라가시오. 그리고 올라가는 방법은 이러이러합니다.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불지견을 불지견이란 뭐니까 막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게 뭐냐? 자연의 이치. 우리가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러면은 절에 가야 되는가 보다. 큰 스님을 만나야겠다. 그거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느 자기 스스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이 흐를 때 보면 팽팽하게 흐르고 또 물이 흘러가면서 자기 자신이 정화가 되고 넓은 곳에서는 천천히 흐르고 좁은 곳에서는 세차게 흘러가고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간다든가 큰 스님을 만나는 것은 불법을 바로 가르쳐주는 거. 어떤 스님이 그 사모님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연기법은 그 부처님이 만든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 하는 말이 이 연기법은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간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를 내가 내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내 말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49년간을 설하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자기 말은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나는 자연의 이치를 내가 보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것은 절에나 큰 스님이나 뭐 경전이나 어록에 안 봐도 자신의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불지견으로 너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자신의 본래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 정상에 오른 본래로 돌아. 우리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지혜를 습득하는 게 아니고 본래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나의 참나야 되는 거.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깨달음. 그게 견성이에요. 본래 본성.
갠성이라는 거는 갠불성이잖아요. 불성. 이 법상과 법성과 법상. 글자 하나 차이지만은 틀려요. 우리가 한번 제가 법성과 법상이라는 것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성은 뭐냐? 물이라는 거, 물. 우리가 물, 안개, 구름, 비,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나누어진지 간에 물이라는 그 성격은 같다요. 법성, 성격은 같다요. 그러면 법상은 뭐냐? 모양을 말하는 거죠. 안개비 또는 구름, 얼음, 뭐 이슬 이런 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해요. 이 법상. 일대의 법은 뭡니까? 만법기일. 만법이 하나로 모여진다. 우리가 법칙했을 때는 이건 법이라는 건 뭡니까? 이때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때의 법은 진리를 말하고 만법이 일려라. 만법이 하나로 모인다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색, 성향, 미촉법, 색, 성향, 미촉법이라. 색, 성향, 미촉법. 그럼 색과 법은 뭡니까? 색은 그 물질을 말하는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 이걸 우리가 색이라고 해요. 그럼 뭐 법은 뭐냐? 법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 물질,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질까지 모든 것을 다 훔쳐서 우리가 법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법자가 들어갔을 때가 참 진리를 말하느냐 그 물질을 말하느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법기일이다. 그럼 만법이 하나로 모였는데 그 하나는 또 기일처 하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하나는 뭐 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문사로 행해지고 있다.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스님의 말씀은 딱 그밖에 없잖아요. 저기 정상이 있다. 저 정상에 올라가서 네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 희열감을 네 스스로 맛보시오. 그 외에는 뭐 달리 해줄 말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육조 단경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제 그 해능이 이제 자기의 10대 제자를 모아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성격과 의식 구조를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상가 본문이라고 그러더만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하죠. 이게 뭐냐 하면 프로이드하고 같아요. 프로이드가 1900년도경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개발했어요. 이 프로이드가 그 정신분석학을 이론을 개발할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그 불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불교의 아주 그 불교 신자인 융가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융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융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융이 말하는 그 안에 프로이드가 자신의 이론으로 삼았지 않았을까.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는 뭐냐 하면 원초적 자아, 슈퍼자아 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원초적 자아가 막 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면 그 원초적인 본능을 슈퍼자아가 억누른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아가 그 원초적 자아와 슈퍼자아의 욕망을 중간에서 적절하게 잘 해결해 나갈 때는 건전한 삶이 되지만은 만약에 원초적 자아가 너무 강해갖고 그 슈퍼자아가 감당이 안 될 때 우리 신경증 또는 슈퍼자아가 너무 강할 때는 원초적 자아가 콱 눌리면은 우울증 이 성격의 구조가 이래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이드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장식 할 때처럼 무의식 속에 모든 것이 인간이 경험한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경험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의식은 뭐냐? 전의식은 내가 조금만 기억하려고 했으면은 떠올라지는 그걸 우리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답니까? 이게 부처님이 나눈 그거와 거기서 영향을 받다. 그럼 부처님은 우리가 뭐냐? 우리가 뭘로 구성되어 있나 하면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격 구조는 어떠냐? 우리가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이 몸 전체, 그 다음에 생각, 거기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 의식, 안, 이, 비, 설, 신, 의 6개가 구성되어 있고 또 바깥의 대상, 이거를 어떻게 6개로 탁 나눴는 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색, 성, 향, 미, 촉, 법. 아까 색과 법은 다 설명했었고 색, 성자는 소리, 색, 성, 향, 냄새, 색, 성, 향, 미, 맛, 색, 성, 향, 미, 촉, 감촉, 법은 의식 속에 떠오르는 물질, 색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 우리 이 안이비설신의 눈과 어떤 바깥의 대상을 탁 만났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탁 만나갖고 경계선에서 저것이 시계구나 또는 우산이구나 책상이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안식, 우리가 식이 6개, 안식, 비식, 이식, 설식, 또 촉신, 몸으로 촉한 의식 6개의 식이 있다 이거라. 식이 없다면은 눈이 그러면 보나 했을 때 그러면 눈이 봅니다 하면은 그러면 1초 전에 죽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인식이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은 창문에 불과하다. 6개의 문이 있다. 이런요.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은 각자의 인식기관이다. 그러니까 육식과 육근, 이거를 우리 근이라고 그러더만 육식과 육근과 육경. 그러니까 6개를 더하면 18개잖아요. 이 18체계. 이 18체계고 안식과 육근과 육경만 하면 12체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근, 육식, 육경이 둘이 섞여갖고 하나의 성격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는 각자가 각자의 세계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저에게도 법을 전해주신 스님, 경주에 가면은 남산에 있으면은 이쪽에 백운로가 있어요. 백운로로 쫙 올라가면 백운암이 있어요. 그 백운암의 스님이신 백운 스님께서 이분 또 법문을 펼치면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탁 접촉하는 그 순간에 느낌이 온다. 그 느낌이 탁 오면은 생각과 상이 떠오른다. 자기가 어떤 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그 상 속에 갇히게 되고 그 상이 뭡니까? 자신의 세계다. 그게 이제 실상이 아니니까 현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현상을 깨고 나와야 실상이 된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원초적 자아, 수포자아, 그게 하나의 성격의 역동성을 일으키듯이 의식, 육근, 육경, 육식이 모여서 하나의 자기 자신의 세계가 된다. 자기 자신의 성격,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 것은 육식과 육근과 육경이 어떻게 섞여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을 알아야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땅이 뗀뗀해야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프로이드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드와 자아, 수포자, 이드, 자아, 수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드가 원초적 자아거든요.
이 세계가 어떻게 조화를 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질병도 생기고 신경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수포자아가 너무 강렬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원초적 자아가 너무 강렬하면 신경증에 걸리고 뭐 의식 상태는 의식은 무의식, 전의식, 의식, 전의식 이렇게 세 가지 나눠. 이쪽도 마찬가지. 그 육식에다가 7식, 8식, 9식까지도 만들더군요. 8식에서 번뇌망상을 빼고 깨끗한 청정한 그것만 하면은 9식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이 이제 마지막 그 해능이 자기 10대 제자들 몰아놓고 근본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삼가 본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놀라운 게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 그 부처님이 설했던 육근과 육견과 육시 18체계와 너무나 참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마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인간에 대해서 아마 성격 구조에 대해서 다 파악했는 것을 1900년도에 이제 와서 겨우 이제 프로이드가 자신의 성격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깨달음을 알 때 내가 누구냐를 알 때 나는 18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 수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식이다. 색이란 거, 내 몸뚱아리가 색, 성향, 미촉, 색, 수상, 행식, 접촉한다는 거. 접촉함으로써 상이 떠오르고, 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행동이 되고, 그 다음에 식이 되면은 거기에 다 저장된다. 인식이 된다 아닙니까? 저기 우산이구나, 뭐구나. 다 떠올리네는. 그래서 보면은 색수상행식이나 18체계나 프로이드가 말한 원초적 자아, 수포자아 또는 의식, 무의식, 전의식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간의 구조를 알고 그 위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찾는다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은 어떤 국왕이 겐지스 강가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와서 나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90노인을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국왕이 놀랐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물어봅니다. 국왕이시여, 그대는 이 겐지스 강을 몇 번 보셨습니까? 어릴 때 한 번 봤고 청년 때 한 번 봤고 지금 한 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본 그자와 청년 때 본 그자와 지금 겐지스 강을 보고 있는 그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그 한마디에 탁 깨쳤다. 이런 이야기.